단순히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는 네. 모욕죄가 되기는 그러면 약간 어렵습니다. 박 사장이 사실은 송강호 씨한테 모멸감도 줬고 분노 유발자야. 표창장 위조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 이게 되게 즐거운 어떤 이벤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어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무려 4관왕. 아직도 그 감동이 가시질 않고 있는데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봉준호 카페거리, 봉준호 동상, 생가터까지 개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벅찬 감동을 이어가고자 오늘의 죄와벌 저희도 역시 그 기생충 열풍에 기생해 볼까 합니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셨던 터미네이터 김은배 팀장님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생충 속 범죄 최고의 형량을 받게 될 사람은 누굴까라는 거에 대해서 두 분께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기생충의 등장 인물에 대한 죄를 그렇죠.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는 거군요. 네. 두 분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제가 또 이제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블랙 코미디 플러스 스릴러 네. 플러스 러브 스토리. 네. 그리고 뒤를 보니까 일장춘몽이에요. 한여름밤의 꿈처럼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았어. 네. 그러니까 좀 씁쓸함. 그러니까 설탕을 안 탄 아메리카노 마시는 기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씁쓸하면서 씁쓸하다. 잔향이 남는. 그렇죠. 혹시 그 유튜브 리뷰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아니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변호사님. 너무 봉준호 감독 팬이기도 하고 네. 거의 다 봤습니다. 네. 살인의 추억부터 당연히 봤고 저는 진짜로 이거 보면서 범죄를 생각했었어요. 한 명 하면 범죄들을 생각했는데 이런 프로에 나올 줄은 또 몰랐네요. 아, 네. 너무 좋네요. 네.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그렇게 보게 보여요. 아이고 또 살인죄를 했구나 이렇게. 아이고, 형법 네. 250조인데 네. 이렇게 딱 합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네. 자, 오늘 그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살짝 걱정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이 내용을 좀 다루다 보니까 스포일러가 이게 참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래도 그 결과를 알고 봐도 이 영화는 또 워낙 재밌는 너무 영화 재밌었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의 넓은 아량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내가 두 MC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생충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송강호 씨가 한 기태기, 그다음 최우식 씨의 기우, 그다음 박수담 씨의 기정, 그다음에 이성균 씨가 하는 박사장. 그 네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거는 너무 쉽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누구? 이 송강호 씨가 가장 큰 죄를 지었죠. 과연 송강호 씨가 맞는지 어? 우리가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행 잘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저 허참신 줄 알았어요. 그렇습니까? 네, 진행 잘하시네. 먼저 네. 기생충 속 범죄 1번이 사기. 네. 사기. 예, 이건 이제 제약증명서를 위한 내용인데요. 영화에서 보면은 백수 가족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최우 씨 기우가 아들. 예, 아들의 친구가 명문대 재학생인데 네. 자기가 부잣집 딸을 고액 과외를 했어요. 근데 유학 가게 됐어. 그런데 그 고액 과외를 인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기우한테 인기해주고 가는 최우식한테 거예요. 하죠. 네. 근데 기우 씨는 뭐냐면은 예. 대학생이 아니고 4년째 대학을 떨어져가지고 자수생. 네. 예. 사생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학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우의 동생 기정이가 이 친구들이 무지긴 한데 그 친구가 PC방에서 명문대 재학증명서를 만드는 거예요. 위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기우를 명문대생으로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 기정이와 기우가 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재학증명서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제출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것은 사문서 위조. 맞습니다. 네. 대학교의 재학증명서는 그 대학교 학교장만이 만들 수 있는 건데 네. 둘이가 만든 거예요, 컴퓨터로. 네. 그러니까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한 거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네. 또 이걸 갖고 써먹었어요. 네. 행사죄입니다, 행사죄. 아.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성립을 하고요. 아. 근데 이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거의 어떤 위조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거 갖고 뭐 징역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립학교의 문서를 위조하면 그 공문서 위조가 됩니까? 공문서 위조죄가 그러면 성립하고요. 좀 더
벌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까? 그렇죠. 공문서는 조금 더 강하게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요. 최근에 와서 위조죄를 좀 강하게 좀 인식을 합니다. 표창장 위조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래. 뭐 시사 아니요, 그냥 저는 표창장 위조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보면요, 그 이제 최우식뿐만 아니라 뭐 이제 박소담도 나중에 거기서 또 교사로 미술 교사로 취직을 하죠. 또 네. 송강호 부부도 뭐 문서로 위조하진 않았잖아요. 허위 경력으로 그렇죠. 본인들의 직업을 얻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사기죄에 해당되지 않나요? 일단은 네. 허위 경력이나 뭐 허위를 얘기해서 취직도 하고 돈도 벌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은 네. 대부분 사기 내지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어디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뽑히기 위해서 막 뻥튀기 하지 않습니까? 너무 뻥튀겠어요. 아, 너무 뻥튀기. 완전 거짓말 해버리기 때문에 아. 요거는 범죄에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기죄. 예, 사기죄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영화 내용처럼 당하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예.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중에 믿음의 벨트란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벨트. 믿음의 벨트. 근데 그 상류층은 상류층끼리 모이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서류보다는 내 아는 신뢰 있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을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자료보다는 최욱 씨도 한상훈 씨가 소개하면 믿을 거예요. 아,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 읽고 그렇죠. 네. 그 안에 이너 서클이. 네. 그런데 낙찰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찰기가 사기당하는 이유가 그 낙찰 계주가 돈이 없는데도 있는 척을 하게 되면은 그 친한 친구가 옆 사람한테 아 계주가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믿거든요. 저희 같은 조직에서도 옛날에 경호처 직원을 사칭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경호처 직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형사가 나랑 같이 근무한 사람이야 이러니까는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경찰서장도 믿었어요. 그러니까 상류층도 그런 허점이 있더라. 네. 그 허점을 노렸던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네. 아주 예리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예리합니다. 이 백수 가족들이 일단은 들어갈 때는 사기, 그렇죠.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서 임무 수행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잘했잖아요. 네,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요. 네. 고객을 만족시켰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사기가 되냐 안 되냐인데 네. 사실은 사기죄가 제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했지 성립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다 해가지고 모든 게 사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경력이면 이 정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경력을 뻥튀기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네. 그 부분이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물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고소를 안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네. 근데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가족들 입장, 이성균 가족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내가 허위 경력이나 허위 학력을 믿고 돈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랑 관련 없다 이거군요. 네. 와. 마음에 들면 뭐 그만이고요. 마음에 들면 네. 고소를 안 한다면은. 네. 자 그렇다면은 기생충 속의 범죄 또 사기죄 말고 또 다른 범죄가 있을까요? 저는 눈에 띄는 게 네. 참 저도 그러고 싶긴 한데 예. 그러면 안 되지만 비 오는 날 그 남의 집에 가서 막 먹고 그러고 싶다고요? 아니요 막 그렇게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아니요. 그 저택에 큰 저택에 모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술도 먹고 막 그 주인이 없는 집. 그렇죠. 네. 원래 공무로 들어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도 공무가 아니었어요. 네. 그때부터 일을 안 하는데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 가족 말고 그 지하 벙커 얘기하면 안 돼요. 안될 것 안 같아요.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이건 안 될 것 그건 같아요. 오스카 아카데미상에서 해야 되는 그렇습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것도 주거 침입죄. 스포일러입니다. 예. 마이 미스테이크 아니요. 그거는 혼나셔야 돼요. 그래요? 이건 방법 없어요. 네. 우리가 이제 범죄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너무 큰 죄죠, 뭐. 그렇습니다. 기생충 속의 범죄 3가 이제 살인죄인데 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살인 사건이 여러 건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 건이 나는데 당시에 그 박 사장이 그 송강호 씨가 흉기로 찔러서 사망시키는 게 나와요. 네. 그런데 그러면 송강호 씨가 가장 큰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제 영화상으로 볼 때에는 송강호 씨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살인죄를 유발한 이성균 씨, 박 사장이 사실은 송강호 씨한테 모멸감도 줬고 수심도 줬고 분노를 유발시켰어요. 그러니까 분노 유발자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영화 살았고 많은 그 외국에서나 한국 사람들 볼 때는 송강호 씨가 그 국정에서 살인을 했지만 실제로 살인을 유발시키고 살인까지 유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성균 씨다. 그래서 아마 가장 죄를 중하게 보면 영화에서는 이성균 씨가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묘사가 아니라 영화 평론가를. 그냥 개인의 감정을 네, 말씀하신 감정을. 건데. 아, 그렇죠. 네, 뭐 아무튼 이제 죄의 무게로는 살인이 이제 훨씬 훨씬 무거울 높죠. 텐데. 그거는 뭐 그럼 사실이죠.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뭐 유발 뭐 이런 단어를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박 사장이 네.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딱 찌푸리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연결하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자체 모욕죄 성립합니까? 어렵습니다. 예? 모욕죄는 모욕죄가 안 되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추상적인 말이나 행동이거든요. 손 중에 해서는 안 될 손, 이런 욕 같은 손이 있어요. 네. 그런 것 했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냄새 난다고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모멸감이 개인적으로 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성립하기 그러면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칭을 했어요. 네. 내가 만약에 최욱 씨 보면서 최욱 씨 냄새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지칭을 해서 하면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어렵습니다. 욕이 가미가 돼야 돼요. 욕이 들어가야 욕을 좀 됩니까? 해야지만이 모욕죄가 성립하지 단순히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는 네. 모욕죄가 되기는 그러면 약간 어렵습니다. 궁금한 게 욕은 안 했어요. 네. 하지만 굉장히 모멸감 있게 얘기했어. 예. 최욱 씨 어떻게 사람한테서 이런 냄새가 나죠? 그렇게 되면 공경하게 모욕죄가- 물어봤어요. 아 진짜 이게 뭐 인간의 냄새입니까?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얘기한다면 네. 그런 경우는 모욕죄가 욕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아, 욕을 네. 안 해도 네. 이거는 뭐 인간의 냄새가 아니다라든지 네. 그걸 만약 혼잣말 형식으로 해도 역시 모욕죄는 되겠죠? 옆에 불특정 다수인이 본다면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어쨌거나 송강호 씨가 이제 치욕스러운 그 모멸감을 네. 느껴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됐잖아요. 이런 동기가 있었을 경우에 이게 좀 참작이 되나요?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살인죄잖아요. 네.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징역이고요. 네. 우발적 범죄입니다. 이거는 우발적 범죄이기 때문에 참작이 되고요. 네. 아마 큰 형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이기 때문에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형을 받을 중형을 것으로 받겠군요. 보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질문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유발 요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감형, 참작만 됩니다. 그렇다 죽이면 됩니까? 사람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감형이 혹시 조금 더 안 이상한 된다는 거죠? 약간 될 수 있습니다. 아, 약간 우발적, 계획적은 아니고 우발적이라고 했어요. 네네네. 아 그럼 뭐 그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네, 이해하면 안 돼요. 네, 암만 그럼요. 영화라도.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사람을 아주 공경에 처하게 만드네요.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 영화 제작사 측에서 아마 고소할 것 같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걸 안 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지하 영화를 얘기는 보게 하지 되면은 마셔야 아, 지하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조금만 힌트를 주는 거는 그거는 그 시청자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고요? 오늘 저희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끝까지 서비스를 주시고 가시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김은배 팀장님에게 따뜻한 선물을 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랑 우리가 과거에 방송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남성용 레깅스 전문가. 아, 그래요? 그래서 진짜나요? 아, 레깅스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네. 저희가 종류에서도 남성 레깅스를 아,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봐도 됩니까? 네, 그럼요. 어,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감사합니다. 네. 아유, 그럼 저도 고맙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드릴까요? 진짜로요? 그렇습니다. 뭐죠? 뭘 준비하셨죠? 저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세 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깅스면 대박일 것 같은데요. 레깅스가 아니고 네. 가벼운 소품인데 이거 보시죠. 아, 예. 이게 스와로브스키. 네. 네. 상관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생방송 중에. 아니 요거 방송 끝나고 주시지.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기호 앤 테이크. 자, 우리 이제 KBS도 징계받게 생겼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이 마지막인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보게 되실 거예요. 그처럼 어차피 볼 거 하루라도 일찍 봐주세요. 좋아요. 한밤의 시사 토크 더 라이브. 어차피 보게 될 거 하루라도 일찍 보세요. 아, 됐습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네.